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아이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? 겨울철이 지나면서 이제 환절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사람도 동물도 감기 조심해야 되고요.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겨울철에 또 아이들 챙겨주시면 좋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아이 입냄새가 나요입니다. 입냄새 되게 사실은 간단한 증상은 아니에요.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사실 위에서부터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콩팥이나 간이 안 좋아서 몸 안에 노폐물이 많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정말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치아, 잇몸의 문제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많이들 연구하시고 찾아보시고 이제 오시기 때문에 이 입냄새가 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, 가끔씩 스케일링 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왜냐면 사람도 치석이 끼면 입냄새가 나니까 입냄새가 나는 것 이꼬르 곧 치석이다, 그래서 치석은 스케일링으로 제거한다, 이렇게 이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.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. 어렵게 스케일링 해주셨는데 냄새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. 그래서 특히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운다나 그렇고요.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파트를 나눠봤습니다. 치아 자체에 치석이 많이 낀 경우, 그리고 잇몸이 안 좋은 경우, 그리고 치아 안쪽이 썩어 있다, 혹은 치아 안쪽에 염증이 있다, 이런 경우. 결국 이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 치아의 겉부분, 크라운이라고 하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양 있죠. 이 겉부분,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분에 음식물이 끼거나 치석이 낄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, 잇몸과 치아 안쪽에 염증이 있을 때에는 스케일링은 그냥 치료 준비에 불과하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 하더라도 스케일링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치아 겉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스케일링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케일링은 보통 성견이 되면, 그러니까 유치가 다 빠지고 이제 영구치가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. 먼저 첫 번째, 집에서 하는 스케일링이 있다 없다. 저는 이제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집에서도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뭘로 하느냐? 기구를 사야 되나요? 기구를 소개해 주세요,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, 집에서는 마취나 기구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사료와 껌으로 하는 스케일링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바삭바삭한 사료를 먹으면 먹을수록, 그리고 칫솔질로 물리적인 제거를 해주면 해줄수록 스케일링의 효과가 나타나서 훨씬 스케일링 간격을 늘릴 수 있으세요. 여기서 중요한 점, 스케일링을 안 할 수 있다는 절대 아닙니다. 스케일링 간격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할 것을 1년 6개월에 한 번 한다던가, 2년에 한 번 할 것을 3년 만에 한 번씩 하게 한다던가, 2년은 좀 길죠. 이제 이런 간격으로 간격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. 간격을 늘릴 수 있다는 건 마취를 덜 할 수 있다는 거고, 그 마취를 덜 할 수 있다는 건 훨씬 더 안전한 삶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치석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. 이렇게 치석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러면 대부분 그냥 냄새 나죠. 그리고 이러다가 이빨 다 빠지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시고, 그래서 이 순간에 이제 스케일링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. 왜냐면 스케일링은 가격도 거의 정해져 있고, 그리고 이거 하면 깨끗해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하러 오시는데, 실제로는 스케일링은 이 겉부분만 깨끗하게 하는 거고요. 이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요 스케일러가 있는데, 요 뾰족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서 이 안쪽까지 이를테면 충치나 염증까지 다 치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데, 스케일링을 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이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치아를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, 이 스케일러의 초음파를 이용해서 돌을 부셔주는 거죠.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, 또 하나는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미세한,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들이 생기게 됩니다. 이제 그 틈들을
연마해주는 폴리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폴리싱? 나 치과 갔을 때는 저런 거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? 하지만 실제로 만약 정말로 고급의 치과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폴리싱을 추가로 하신다면 반드시 치과에도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. 너무 기본적인 도구라서요. 해서 사실 스케일링만 하는 것보다는 폴리싱 연마까지 해주셔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. 이 스케일링과 폴리싱을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씩. 근데 사실 1년에 한 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6개월에 한 번인가요? 그렇죠? 네, 6개월에 한 번씩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밥을 먹고 양치를 합니다. 사회생활 때문에. 그렇게 해서 하루에 못해도 2번 내지 3번 정도는 양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인 거예요. 근데 강아지들은 절대 그렇지 못하죠. 강아지들이 뭐 혀를 닦나요? 뭐 이 안쪽을 닦나요? 뭐 그런 게 없어요. 아무리 양치 잘 시켜주셔도 고작 바깥쪽 이렇게 해주시는 것 뿐이니까.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1년 안쪽에 한 번씩 해주신 경우가 많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건사료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폴리싱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오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지금 요 치아처럼 아까 그 치아가 바로 요 치아입니다. 지금 이 보이시는 치아처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요. 일단 기분은 좋죠. 네. 기분은 좋지만 이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치료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. 이제 이게 잇몸에 피가 나죠. 잇몸에 피가 나고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얼룩덜룩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염증, 충치가 생겨버린 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제 치아들인 거죠. 그렇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스케일링은 이제 어찌 보면 청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청소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 뭐 방이나 차를 정리를 한다면 일단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다음에 버릴 물건들은 버리고 또 교체할 물건들은 교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일단 청소가 끝난 거예요.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치아가 박혀 있는 치조골과 잇몸입니다.